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요즘 지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비도 상당히 많이 내리죠. 이번에는 또 미국 쪽에 또 토네이도가 불어닥쳐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물론 중국 남쪽도 지금 토네이도가 발생됐죠.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기후가 점점 기후 변화의 그 이상 조짐이 자꾸 나타납니다. 지진도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작년 거를 좀 분석한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오가 부릅니다. 밤새. 제발 살게 얼마나 더 나와야 갈래 이 밤에 나의 꿈에 넓은 소파를 괜히 샀어 바꿔야지 하며 아까워해 너와 언제 얘기했던 추억들도 버리는 것 같아서 너를 지우고 싶은 것마저도 매일 봤던 넷플릭스도 끼니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틀던 무도몽도 도통 보람도가 나 아직도 소악몽 가져가 줄래 이 밤 가져가 줄래 네 향 가져가 줄래 네 맘 이제 미치겠어 가져가 줄래 이 밤 가져가 줄래 네 향 가져가 줄래 네 맘 이제 미치겠어 I still love you once more But I can't love anymore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널 잊어보려 해야지 뭐 사라질까 모르지만 밤새 너를 떠올리다 날새 지독하게 떠오르네 이 밤에도 떠올랐네 살래 너 없이도 제발 살게 얼마나 더 나와야 갈래 이 밤에 나의 꿈에 너 없이도 너의 작은 숨에 바람을 기억해 꿈이 깨도 베개에 코를 박고 맡아보던 너의 거울은 배운 향처럼 넌 신나게 남아돌잖아 또 우리 함께 지금 인생 내 것도 이름 뭐를 알아보지 버스킹도 어딜 가든 너랑 함께한 추억만 되새기네 가져가 줄래 이 밤 가져가 줄래 네 향 가져가 줄래 네 맘 이제 미치겠어 가져가 줄래 이 밤 가져가 줄래 네 향 가져가 줄래 네 맘 이제 미치겠어 I still love you once more But I can't love anymore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널 잊어보려 해야지 뭐 사라질까 모르지만 날 떠나지 말아요 평범했던 밤이 캄캄해졌어요 나에게 돌아와 줄래요 내가 없는 이 밤 그대로던가요 밤새 너를 떠올리다 날새 지독하게 떠오르네 이 밤에도 떠올랐네 살래 너 없이도 제발 살게 얼마나 더 나와야 갈래 이 밤에 나의 꿈에 연합뉴스에 4월 29일 날 기사가 났습니다. 작년 2달 가까이 이상 고온이 있었다. 50년 전보다 2주 일찍 개화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여기는 정부가 이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나타났는데 이걸 관측한 이래 그 기상기록 기준점인 1973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13.7도였습니다. 작년 평균이.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한 것은 57.8일 동안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온이 높다 보니까
빠른 개화와 또 불씨 개화 이루어졌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물 계절 관측이 이루어진 홍릉시험림 식물 60유종의 작년 평균 개화 시기는 50년 1968년부터 1975년 그 사이 50년 전보다 2주 2017년과 비교해도 8일이나 빨리 개화가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이상 기온이 계속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산불도 많이 일어나겠죠. 산불 10년 평균이 537건인데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거보다 11%가 많은 596건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더 늘었습니다. 10년 평균이 3,559헥타르였는데 그보다 더 40%나 많은 4,992헥타르에 달하는 피해 면적을 나타냈습니다. 즉 그러니까 불의 화재도 많이 발생했지만 산불도 많이 발생했지만 그 산불의 강도가 훨씬 더 세졌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불이 잘 안 꺼진 거죠. 그 소방관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하셨겠죠. 똑같이. 그러나 불이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까 산불이 잘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 면적이 그러니까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불 증가 횟수는 11%인데 피해 면적은 40%가 늘어. 11% 늘어났으면 11% 정도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나 그보다 더 4배인 40%의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상 고온 때문에 산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 기온이 계속되면 뭐가 또 생깁니까? 온열 질환자가 생기는 거죠. 온열 질환자는 2,818명으로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2022년이죠. 재작년이 1,564명이었는데 그보다 1.8배가 더 많았습니다. 2001년 이후 연평균이 1,625명이었는데요. 그거보다 73.4%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날이 많이 더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도 잘 꺼지. 산불의 그 규모도 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도도 세진 거죠. 그리고 온열 질환자 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듯 엄청난 피해를 우리 육지 쪽에 남겼는데요. 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은 매년 3.03mm 상승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4.51mm, 즉 0.5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수량도 많이 늘었죠. 강수량도 작년 강수량은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 660.2mm였는데 요거는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남부 지역만, 우리 남해안이잖아요. 남부 지역만 치면 최대입니다. 1973년 이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고로 비가 많이 왔다. 712.3mm가 내렸습니다. 정말 물론 작년에는 우리 엘니뇨의 영향 최고였죠. 엘니뇨 현상이. 그러나 엘니뇨보다 더 무서운 건 라니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아 쪽이잖아요. 엘니뇨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페루 쪽, 중남미 쪽에서 따뜻해질 때, 해수면이 상승할 때. 그럼 거기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덥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분의 정발량도 많기 때문에 비도 많이 내립니다. 그럼 반대편 우리 인도 쪽, 아시아 쪽, 호주 쪽 이쪽은 가뭄입니다. 낮죠. 온도가 낮습니다. 페루 쪽보다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강수량도 적고 조금 더 서늘합니다. 근데 라니냐는 반대라고 했죠. 라니냐는 어디? 페루 쪽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도양 쪽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분 정발량도 많을 것이고 비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동 그리고 중국 남쪽에 큰 비가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와 관련. 그래서 이 라니냐가 더 본격적으로 지속되면 이 전선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지 어떨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덥다. 고온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4월 달도 더웠습니다. 그러나 5월 달은 더 덥다. 그리고 비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처럼 기후가 점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이상 기후가 계속 이루어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코 제니가 부릅니다. 스탑. Everything okay, my man? Turn the music up. We're not going home tonight, alright? 네게 회개 없던 party, up and down, round and round at the spot. 엎치락 뒤치락 정신을 외차려해. Hey girl, where you at? Daddy look I can send me the address. No dress code 대충 걸치면 돼. 우린 꿈이 먹고 나머진 억텐. Yeah. 농익은 분위기 수수께끼 마구 부대껴 어머 정적인 찌릿. 여긴 내 동생 저기는 내 homie. 나 순둥이지만 음악 틀면 눈 떠오르지. Silly now we yelling now one more. 찐친 바위 아래 앉아줘. 부끄러 나의 피식이를 드러내. 포위 됐어 너 나 헤이신디. We're not going home tonight, alright? 네게 회개 없던 party, up and down, round at the spot. 엎치락 뒤치락 정신을 외차려해. Up and down, round, everybody hit the spot. Up and down, round, everybody hit the top. Up and down, round, everybody make it loud. Up and down, round, ain't nobody hold us down. 어깨 툭툭히 say you Jenny told you that 도망치면 배신. Yeah, I know 일단 더우니까 바람 쐬러 나가. 왜 나갈 때 뒤로 딱 붙어. 다음 뺐으니까 후딱 아이스크림 고. 들키면 피곤해져 붙여 매스콘 한 바퀴 돌고 퀵하게 join해. 우리 프로젝트 타이틀명은 Jay-Z. We gon' run this town that's crazy. 짬바가 놨더니 또 끼니 떠네. 해방됐어 넌 나 헤이신디. We're not going home tonight, alright? 네게 회개 없던 party, up and down, round at the spot. 엎치락 뒤치락 정신을 외차려해. Up and down, round, everybody hit the spot. Up and down, round, everybody hit the top. Up and down, round, everybody make it loud. Up and down, round, everybody stop. Wait a minute. Yeah, come vibe with us, vibe with us. 이제 정말 스탑을 해야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스탑하지 않으면 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상한 기후변화, 이상 고온 현상들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간의 역사를 24시간으로 고정을 딱 해보면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작점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한 200년 전쯤으로 보거든요. 200년 전쯤으로 본다면 겨우 4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24시간이라고 봤을 때 겨우 4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고 그리고 석탄과 석유가 엄청나게 사용돼요. 그리고 6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되기 그 시간이 겨우 4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4초. 인간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단계 4초 만에 우리 이 기후 위기 이 경우를 지금 이 지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몇 초 남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후손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이런 기후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물론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재난 상황이 닥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더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봤을 때 식량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 작물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바다에서는 어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 식물도 자라나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35도가 계속 진행이 되면 식물은 죽습니다. 벼도 마찬가지죠. 벼도
그래서 어떻게 주작물이 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만큼 재배 면적이 줄기 때문에 식량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5월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5월 첫째 주 일요일은 국제 퍼머컬처의 날입니다. 퍼머컬처라는 것은 퍼머넌트, 지속 가능한 뭐 연속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진 퍼머넌트와 그다음 농업이라고 하는 agriculture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퍼머컬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농업을 살리는 건데 그냥 무조건 농사를 짓자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짓자. 그럼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살려야 됩니다. 땅을 살려. 그렇죠? 땅이 자기 스스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바로 이런 국제 퍼머컬처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도 우리 기억에서 농업, 과연 어떤 농업을 지향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 같으면 나는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정말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농산물을 먹었을 때 이 내가 산 행위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농업에 발전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엄청났습니다. 그 전에 1800년도에 화학비료가 개발이 되고 화학비료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렸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때 당시에 유럽이 식민지 제국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민지를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군데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학비료를 엄청나게 작물들을 재배해서 가져갔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가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생산량이 늘었으니까. 그러나 이 화학비료는 어떻게 땅을 산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다로 가면 바다도 오염시켜. 제가 13년 전쯤에 제가 여기 남해군으로 기촌을 그때는 기농이었습니다. 농사도 제가 한 1000평 정도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가 뭐 기계가 없거나 뭐 이런 게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사무농법이라고 있습니다. 사무농법. 경운하지 않고. 그러니까 땅을 갈지 않죠. 땅을 갈지도 않고 비료도 뿌리지 않고 그다음에 농약도 치지 않고 그리고 제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뽑지도 않죠. 풀을 이제 뽑는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는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서지 않으면 행동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실제로 화학비료를 뿌리면 화학비료의 주 성분은 질소입니다. 질소는 식물을 키우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소의 단점이 질소를 너무 많이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면 그 질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웃자란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성장을 돕는 게 질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물의 재배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화학비료를 뿌리면 바로 질소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질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공기중으로 산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중으로 뿌려지면 아산화질소가 됩니다. 아산화질소. 대표적인 6대 온실가스입니다. 아산화질소. 무려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1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비료가 많이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뿌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질소가 온실가스로 많이 배출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작물에 이제 그 질소가 이제 많으면 아무래도 병해충들이 많이 꼬입니다. 병해충들도 자기가 몸을 키우기 위해서 어쨌든 식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질소가 많은 곳에 많이 붙는다니 많이 붙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연구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질소가 많이 뿌려지면 화학비료가 많이 뿌려지면 그만큼 농약도 많이 치게 됩니다. 왜? 병해충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농약도 치게 되는 것이죠. 화학비료 양의 사용량과 그다음에 농약의 사용량은 일치합니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땅이 튼튼해야 됩니다. 땅이 건강해야죠. 땅에 그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많아야 되겠죠. 유기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미생물들을 키워야 되죠. 그럼 제초하면 안 됩니다. 풀을 뽑으면 안 돼요. 왜냐? 그 풀을 다른 병해충, 다른 그 미생물들이 먹고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제초도 최대한 적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사무농법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실험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농부로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은 주지. 그렇게 해서 물건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그 가격 엄청난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먹으려면. 그죠? 사무농법을 하려면 농부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리고 그 사무농법을 만평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화학비료와 농약에 완전히 찌들어져 제초제의 땅들이 다 지금 찌들어져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바꾸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땅을 바꾸는데 땅 자체를 바꾸는데 그러면 그 만약에 만평이다. 내가 만평을 갖고 있다. 만평을 다 할 수는 없잖아. 100평, 200평 조금씩 늘려갈 수밖에. 그러면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그리고 그렇게 사무농법으로 만든 작물을 비싸게 사 먹을 사람이 사실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잘해서 몇십 년 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를 바탕으로 소위 우리 부유한 상위 계층, 상위 소득 10%, 특히 1% 이런 분들이 사 먹겠죠, 그죠? 이런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저는 당장 우리 애들 먹기 살려야 되고 학교 보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도저히 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농사를 정리하면서 제가 다른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사가 저절로 농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의지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지만 높았다면 그런 걸 예상 못했던 건 아니고 계속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매달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무농법은 또 우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과도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국가 정책적으로 사무농법을 지원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농법을 하겠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월급을 주는 겁니다. 월급제. 왜? 건강한 작물도 만들지만 땅을 또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또 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속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국가의 정책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꼰대 같다 그죠? 꼰대 같습니다. 해봐서 이거 꼰대들이 대체로 다 그러잖아요. 꼰대분들이 꼰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꼰대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저는 제가 일단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예, 꼰대 맞습니다. 그 나이도 꼰대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쨌든 계속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 그런 농작물을 사 먹는 것도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예. 그리고 그게 영양가도 제대로 있습니다. 그 영양분 분석한 것도 있거든요. 화학 비료로 키운 것과 그다음에 사무농법으로 키운 작물의 영양분 성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조직이 탄탄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농법을 키운 작물이 훨씬 더 영양 가치가 높죠.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비만이 많은 이유, 물론 고기 종류 이런 거 많이 먹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양가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기도 마찬가지잖아. 고기도
자연 방사에서 키운 고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항생제 먹이고 좁은 데서 막 키우고 살을 막 찌우고 일부러 찌워서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떨어집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 방사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또 좋은 풀을 먹어야 되죠. 염소나 그죠? 양이나 이런 소도 그렇고 좋은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화학 비료로 키운 풀을 먹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고기들도 육고기들도 영양 성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죠. 왜? 필요한 영양분은 몸이 어느 정도의 영양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먹게 돼요.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 비만이 되는 겁니다. 비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 사무농법, 특히 사무농법으로 키우는 정말 자연이 키우는 바로 그런 농작물을 농부들이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농업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뿐만 아니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건강, 즉 의료보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재정의 문제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사람들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농민만 도와주자는 게 아닙니다. 농업 하나만 살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온실가스도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농민들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바로 이런 정말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농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힘듭니다. 개인이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탄소세가 필요하다. 탄소세. 탄소를 많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죠. 당연히 부유한 층이 더 많이 냅니다. 부유한 층들이 세계 부유 상위 10%가 나머지 90%가 내는 온실가스 양과 똑같다고 했죠. 상위 1%는 최하위 10%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175배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겠습니까? 당연히 상위 소득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농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 좀 사회적 약자들한테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뜻돌 JLB가 부릅니다. 12시 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눅눅한 버스를 타고 자꾸만 졸려하다 보면 어느새 낯선 곳에 정류장. 이젠 돌아갈 버스도 없는 12시 반의 거리를 걷는 지친 나의 어깨. 난 물어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 답은 내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지친 걸음으로 버스를 타는 사람들 표정을 살피는 버릇. 좁은 버스 안 수많은 사연들을 혼자서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버스는 향해 종점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눅눅한 버스를 타고 자꾸만 졸려하다 보면 어느새 낯선 곳에 정류장. 이젠 돌아갈 버스도 없는 12시 반의 거리를 걷는 지친 나의 어깨.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피곤에 빠진 우리들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기분에 빠진 우리들을. 종점에 내려서 걸어 낯선 동네 어느 집에 놀린 빨래처럼 고민에 젖어 무거운 생각을 잠시만 널어두고 싶지만 눈에 물기만
없는데 이거를 언제 다 말려 난 이렇게 살아 매일을 피곤해하며 내일은 다를 거라고 하루가 끝나면 눅눅한 버스 맨 뒷자리에 올라타고 졸려하다 보면 어느새 종점에 와있네 역시 오늘도 어제와 별다를 게 없네 지금은 12시 반 집까지 걸어가면 바로 되잘 시간 yeah. 12시 반. 12시 반은 상당히 늦은 시간이다. 그죠? 물론 저 도시 같으면 도시도 늦은 시간입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늦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늦은 시간이죠. 우리 남해 군 같으면 상당히 늦은 시간이죠. 그죠? 상당히 늦은 시간. 근데 이런 시간을 우리가 환경 시계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 시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시간은 현재 9시 28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9시 31분입니다. 즉 12시가 되면 이제 지구가 환경이 멈추는 거죠. 뭐 소위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하는 단계가 12시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한국의 시간은 9시 28분입니다. 작년 현재입니다. 작년 현재 9시 28분. 9시부터 심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는, 빠르게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이 더 많이, 더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그리고 식량난이 서서히 다가오고 바로 이는 문제. 이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심각한 단계 9시가 넘는 지금 9시 28분입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면 12시까지는 많이 남았죠. 근데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점점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면 이 기온 변화가 훨씬 더 가파르고 훨씬 더 고온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전에는 20년 걸릴 걸 이제는 10년,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도 가파르게 그전에는 100년 동안 200년 동안 0. 몇 도가 올랐는데 지금은 1, 2년 안에 그렇게 오른다는 이야기. 그만큼 급박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고 3시간 2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3시간 반이나 남았는데요. 아닙니다. 더 가파르게 시간은 지나갈 수밖에. 이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을 생각해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각이 아니고 억수 심각하다. 억수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정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거기에서 첫 번째다. 왜? 식량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스페인 영화인데요. The Platform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스페인 영화라고 했죠. 2020년 5월 13일 날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는데요.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6만 6천 명 정도 받고 평점은 한 7.8 정도, 7.75 정도 네이버 그게 영화 소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결말입니다. 결말이 좀 열려있는 결말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 많이 하는 영화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 요즘 인기 좋은 영화 있죠. 막 때리고 뭐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상상이 되잖아요. 뭐 그런 영화구나. 난 즐기기만 하면 돼. 라고 영화관에 가는 그런 영화들은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조금 좀 꼭 생각할 거리가 많아. 그리고 어떤 영화인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게 투자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라고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SF 이런 영화는 쉽게 돈 주고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예산 독립영화 이거는 영화관에 가서 돈 내고 보기에는 뭔가 잘못하면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괜히 돈만 날리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까지 날린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또 이 우리나라의 독립영화가 참 좋은 영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먹 뻥뻥 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봤죠.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영화관의 80%를 이 영화만 틀고 있답니다. 80%가 이 영화만 트는데 그 영화 보러 간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영화 본 시간대는 텅텅 비었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이상 며칠 사이에 뭐 첫 번째 오프닝은 엄청난 기록이었죠. 뭐 역대 한 3위쯤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영화관에 가면 다 그 영화만 하고 있어요. 내가 4시간대에 가면 봐도 그 영화만 켜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확실한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줄거리도 잘 아는 쉬운 영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몰빵할 수 있는 그런 영화만 트는 그런 환경에 그죠? 또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맞물리면서 이런 영화가 아마 흥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근데 정말 이런 좋은 영화를 보시. 물론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이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여운이 남아요. 계속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주먹 뻥뻥 치는 영화 보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애들하고. 안 그렇습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물론 이 영화는 좀 잔인한 게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같이 보시기에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주위 사람들과 이 영화를 본다면 뒤에 이야기할 게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별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화 그리고 이런 주제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많죠. 우리도 이야기할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술 먹을 때 뻔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영화 같이 한번 보시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경험도 이야기하죠. 이래야 재밌잖아요. 보면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저않고 먹자 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저번에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그냥 정말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집에 가서 영화 보는 게 훨씬 더 그리고 제가 찍은 이 라디오 방송 듣는 게 제가 좀 나리시즘이 좀 있습니다. 듣는 게 훨씬 더 저한테 유익하다. 물론 인간관계를 유익과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한두 번은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스타일이 ENTJ거든요. ENTJ 성격 유형 검사 제가 그 직업 심리학 그걸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젊었을 때 제가 그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내가 융이 개발한 성격 검사인데 융 아시죠? 독일의 융. 예, 뭐 나치 협력했던 그런 과거도 있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융이 개발한 이 성격 검사인데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유행이 ENTJ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ENTJ로 봐도 무방하죠. 근데 어떨 때는 F가 좀 있는 것 같아요. ENFJ일 수도 있겠다. J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어떨 때는 좀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가 반드시 본인을 다 설명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입니다. 그거는 어느 시점에 내가 ENTJ구나. 지금쯤은 내가 검사를 했을 때 ENFJ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ENFJ가 필요한 시기구나. 많이 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절대적이다. 이게 나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격은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확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 골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어쨌든 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이 부릅니다. 돌아오지 말아요. 도저히 기억 속 그대
그대가 가끔은 생각이 나네요. 붙잡지 못하고 보내지 못해서 이렇게 아직 남아있죠. 힘겹게 이별을 말했던 그대의 시린 그 모습도 이제 볼 수는 없겠죠. 돌아오지 말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를 두고 가요. 가끔 스치는 기억도 눈물을 눈물도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그렇게 행복해져요. 어쩌다 우리 또 만나도 모른 척 지나가줘요. 멈춰서진 마요. 혹시 뒤돌아본데도 아프지 않도록 내가 지울게요. 그댄 천천히 잊어요. 사랑해 사랑해 말했던 그대의 고운 그 입술도 이젠 지워야 하는데 돌아오지 말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를 두고 가요. 가끔 스치는 기억도 눈물을 눈물도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그렇게 행복해져요. 어쩌다 우리 또 만나도 모른 척 지나가줘요. 멈춰서진 마요. 혹시 뒤돌아본데도 아프지 않도록 내가 지울게요. 그대 기억 모두 문득 떠오른 이름도 때늦은 후회도 하나씩 모두 잊어가요. 그렇게 살아가줘요. 이미 한 지난 밤꿈처럼 다시 볼 수 없다 해도 그대 울지 마요. 혹시 생각이 난데도 웃을 수 있도록 그대 행복하기 마지막으로 바라요. 내가 지울게 그댄 천천히 잊어요. 돌아오지 말아요. 예, 돌아오지 말아요. 이 영화에도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떠냐면 이 영화는 영층에서 지하 333층 수직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층에 2명씩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333층이니까 0층 빼고요. 0층은 빼고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그럼 666명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0층은 그럼 뭐 하느냐? 0층에서는 음식을 만듭니다. 정말 프랑스 최고급 요리, 정말 프랑스의 최고급 요리, 최고의 레스토랑에 있는 셰프들이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상 차립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중간에 그 건물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 한 식단이
그 음식이 차려진 식단이 한 칸씩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1층에 지하 1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 그대로 다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식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최소 한 50층, 60층 정도 가면 음식은 사라진다. 그럼 나머지 333층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느냐?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그럼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물론 인간의 정오심, 인간의 이기적, 그러니까 높은 층에,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지 않고 조금씩 배려를 해서 333층까지 음식이 갈 수 있도록 배분한다면 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분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건 쉽지는 않죠. 그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 즉 수직으로 서 있는 이 333층을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진들이 있을 거잖아요. 바로 영층에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음식을 각각 층에다 배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그 던지는 것으로 이 영화는 결말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알 수는 없죠. 이제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컸으니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영화 보고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던질까? 과연 이것이 어떤 메시지로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수직화되어 있는 이 사회 정말 괜찮은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는 이야기거리가 많아. 야, 니 공부했어? 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과 깊은 바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 그런데 이 영화는 바로 또 하나 던지죠.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식량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기후가 점점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이 식량입니다. 많이 전 세계적으로 몇억 명이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몇억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죠.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소위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10위권이잖아요. 경제 규모가.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부자 나라죠. 그러나 우리의 빈부격차가 상당히 크죠. 상대적 빈곤도 많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어릴 때 자랄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경제 규모가 틀립니다. 우리는 소위 상위 10%. 우리도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경제 발전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꼭 이 영화. 이번에 어린이날이 오죠. 어린이날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재밌는 물론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재밌는 영화를 봐야 되겠지만 시간 나신다면 일요일 저녁에라도 시간이 나시면 이 영화 한번 보시고 부부가 보시면 부부끼리 의논도 한번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결정적으로 치매도 예방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철학적인 사유를 많이 한다. 이건 제 치매도 예방하는 건강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영화 한번 보시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량의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 정이 부릅니다. I can do this every day. 2. Waking up in the morning, sun is up, vitamin D and mouthful of Listerine. My gosh, what's happening? Eating a bowl of cornflakes on a side of eggs on my plate, and I'll do the dishes right away. What a great way to start a day. I feel like, ooh, I feel like going, ooh, I feel like I can do, I feel like I can do, I can do this.
make, a shower to take, 2 litter boxes to empty, my hair to wash and my teeth to brush. This life I kinda fancy. I've already achieved so many things. I feel so proud of me, you see, and I repeat, I feel like, ooh, I feel like brand new. I feel like I can do. I feel like I can do. I can do this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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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ing today and for the upcoming days, yeah. One day at a time, just one day at a time. Starting today and for the upcoming days, one thing at a time, just one thing at a time. I can do this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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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ing today and for the upcoming days, one day at a time, just one day at a time. Starting today and for the upcoming days, one thing at a time. I can do this every day. I can do this every day. 예, 매일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우리 농부들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매일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일. 바로 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다가 엄청난 결과를 맞은 조승계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의 싸움에 휘말린 선비라고 하는 이런 그 조승계담인데요. 경북 상주 알죠? 경상도 할 때 경자가 경주고 상자가 상주죠. 옛날에는 상주가 상당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 상주 땅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경주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한참을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족들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됐는가 막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동명원이라고 하는 한 객점에서 죽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김새가 이 김씨라고 하는 선비와 같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자 그의 아들 김씨의 아들은 불이 나게 그곳으로 가죠. 가보니까 시신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슬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아버지 몸을 막 이렇게 더듬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온기가 있는 거예요. 시체는 죽으면, 그죠? 동물은 죽으면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열교환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몸에. 그래서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따뜻한 거예요. 그럼 피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체온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객점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다. 징조가 길하지 않다. 그래서 요 근처에 무당이 있다. 용암 무당이 있다. 그 무당에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공갈목가라고 있습니다. 공갈못은 옛날 사만시대 때 실제로 상주 지역이 굉장히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땅이 좋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도 좋아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을 만들었답니다. 저수지를 만든 것이죠. 인공 저수지입니다.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전국에 4대 연못이었다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저수지가 바로 공갈목가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재단을 쌓고 이 무당이 구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자초지공을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어떤 자루를 들고 가더라.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보여서 뭐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한테 이런 어떤 이야기냐. 자기는 사실은 경주에 살고 있는 용이다. 황룡인데 여기 상주에 있는 공갈목가에 살고 있는 청룡 남편에게 시집 가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백룡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 우리 결혼을 청룡과 내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해서 지금 현재 남편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청룡인 남편인 청룡과 그리고 뭐 소위 스토커인 백룡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백룡을 잡을 테니까 김씨 아저씨는 내가 지금 이 자루에 있는 칼을 줄 테니까 이 칼로 백룡의 목을 쳐달라. 이것만 도와주면 된다. 그럼 내가 엄청난 보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근데 이제 이 김씨 아저씨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그것도 용의 싸움이잖아요. 아이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이 여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황룡이 여인으로 뵈는 거죠. 이 여인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하고 따라갑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공갈목가에 가보니까 실제로 청룡과 백룡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 중에 이제 누가 뛰어듭니까? 처녀 여자죠. 뭐 여자 부인이 될 황룡이 뛰어듭니다. 그럼 2대1 싸움이잖아요.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이가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룡이 백룡을 잡습니다. 그때 그 황룡이 김씨 아저씨를 노려보죠. 빨리 칼로 찔러라. 빨리 찔러라. 라고 막 줍니다. 눈빛을 줍니다. 그러자 이 김씨 아저씨가 벌벌 떨면서 막 가가지고 막 목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 싸움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백룡이 몸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 칼로 청룡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룡이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였잖아요. 저 스토커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자기 남편을 죽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김씨 아저씨를 죽이게 되었는 그런 조선괴담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더라도 정말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업을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줘야 돼요. 그냥 농업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살려야 우리 지구 온실가스도 줄이고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농업도 지속적으로 가능해져. 정말 그냥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도와주시면 좋겠다.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고 우리 소비자들도 제대로 소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